사실 이 질문을 관세사 하는 동안에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가장 사실 관세사 입장으로서는 이제 황당한 일이고요. 근데 수출자들은 그런 부분을 수입자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시면은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이제 수출을 하실 때 물품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는 그 관세사 33기 나지수 관세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세종 상공기소에서 세종 FTA 통상진흥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소기업들 자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질문을 관세사 하는 동안에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무역학과를 나와서 무역에 원래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관세사가 되기 전에 무역회사에서도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해봤을 때 제가 관세사를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관세사라는 직업이 이제 옆에서 봤을 때도 되게 즐거워 보이고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뒤늦게 좀 관세사 준비를 하게 됐고 끝에 관세사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무역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관세나 무역과 관련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관세사가 사실 시험이 이제 1차랑 2차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차 같은 경우에 객관식이어서 이제 수험 공부를 하듯이 했던 것 같고요. 2차 같은 경우에 논술이기 때문에 파트를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했어야 됐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과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관세사랑 사실 세관 그 공무원분들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쇼핑했던 물품에 대해서 반입을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었고요. 해외 직구를 하면서도 발생하는 그런 통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듣는 편이고요. 세관 공무원하고 어쨌든 관세사는 좀 다른 형태이고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알게 돼서 그와 관련된 질문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세종 상공기소 내에 있는 세종 FTA 통상진흥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무역협회 대전 세종 충남지부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업무를 보게 됐었는데요. 기관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관세사들을 공익관세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공익관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관세사랑은 좀 다르게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무역과 관련된 내용이나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해드리고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뭐 FTA 컨설팅이라든지 이러한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 일과라고 한다면은 뭐 전화 오는 문의 사항에 대해서도 전화로 답변을 하거나 뭐 이메일 답변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이제 현장에 방문해서 그 업체를 방문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이 되게 빈번히 있었는데 이제 수출 신고나 수입 신고 없이 물품을 들어왔다가 결국에 세관에서 통관이 안 된 건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게 가장 사실 관세사 입장으로서는 이제 황당한 일이고요. 기업에서 만약에 물품을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좀 미리 관세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전 내용들을 좀 알고 수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도 또 다양한 다른 보람을 느끼긴 했었는데요. 가장 보람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아예 수출을 해보지 않은 기업이 이제 자신의 물품을 처음으로 수출을 하면서 저한테 뭐 도움을 조금이나 받으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첫 수출을 나간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가 사실 제일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건 그 업체의 대표님이 또 열심히 하셔서 수출을 하신 경우지만 옆에서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수출에 대한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얻으셔서 나가셨기 때문에 좀 보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I나 디지털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전문직들이 많이 사라질 거라는 그런 뉴스를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긴 한데 뭐 관세사의 역사를 봤을 때도 처음에 뭐 관세사들이 주로 하는 업무들은 이제 통관과 관련된 거, 수출입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했었던 반면에 현대에 와서는 뭐 FTA나
그리고 다양한 무역에 대한 컨설팅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디지털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은 대체가 될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좀 더 관세사나 다른 전문직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이러한 시대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이제 개인적인 이슈라고 생각하는 거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쉐인 이렇게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다량 물품들이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사실 개인용 물품에 있어서는 KC 인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이긴 했었는데 너무 이제 무분별하게 수입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고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물품들에 대해서도 KC 인증이라든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정책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한 일주일 뒤에 이거를 이제 반발이 너무 심해서 철회를 하긴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있어서도 너무 무분별한 수입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위협을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 물품에 있어서도 어떻게 좀 편리하면서도 이러한 소비자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잘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개인의 관세사마다 조금씩 다르시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제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동향에 대해서도 많이 살펴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법 규제가 이제 바뀌거나 뭐 정책이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공지사항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챙겨보는 편이고요. 관세사 회의 안내에서도 관세사들끼리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책 변동이나 변화에 대해서도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이슈들을 찾아보는 편입니다. 관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수출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요. 수입 물품에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수출함에 있어서 관세의 위험이라고 본다면은 관세 부담이 수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자에게 관세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법으로 FTA를 활용하시면은 아무래도 수출 경쟁력을,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FTA를 활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세 위험보다도 이제 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할 때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해외 이제 바이어 측에서 수입 통관을 할 때 뭐 인증이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물품들이 있어요. 근데 수출자들은 그런 부분을 수입자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시면은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이제 수출을 하실 때 물품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수입 국가에 도착해서 이런 인증이나 허가 대상인 물품인데 그런 허가를 받지 않음으로써 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수출을 하시기 앞서서 이 국가에서 어떤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고 수출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이제 글로벌 무역 환경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특징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하나의 물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다 분업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게 무역 환경이 그렇게 물품을 수출입을 하는 게 녹록지 않다 보니까 해외 이전했던 공장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가까운 국가로 이제 공장을 짓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역 환경은 오히려 조금 더 단순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앞으로도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해본다면은 이것도 좀 업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정책적으로 자국 내 좀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각화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공급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전략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요즘 또 이슈화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무역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또 무역이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ESG와 관련된 무역이라든지 친환경 무역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세사를 꿈꾸는 학생들도 질문을 많이 주고
그냥 무역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무역으로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학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발전하는 무역 환경에 있어서 좀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같은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점차 무역 없이는 거의 산업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모든 기업에서 다 무역을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무역을 계속해서 이제 모든 기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이나 방향에 있어서 무역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어디서든 있기 때문에 뭐 무역학을 전공했던 선배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좀 더 다양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